시험장 가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결국 그거는 시간 싸움입니다. 정교한 독해, 정교한 판단 당연히 중요하죠.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건 많이 전부는 아니에요. 시간 관리라던가 속력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.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2026학년도 수능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평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여기 쓰여 있듯이 교훈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교훈이 아니라 이 수능 2026 수능이 말해주는 교훈들이죠. 그래서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2026 수능이 알려주는 이 교훈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3가지 정도 얘기 준비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기대는 수능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의 난이도가 꽤 어려웠죠. 국어도 많이 어렵고 뭐 다른 과목도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일단 6월과 9월의 모의고사의 시험지의 난이도보다 훨씬 좀 어려운 시험지가 수능날 출연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 분들이 이번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대부분은 6월과 9월의 경향성이 그렇게 좀 국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으니 그렇게 엄청 불수능을 대비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이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변별력을 갖추는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은 독서라기보다는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독서가 어려워지겠어, 뭐 어려워져봤자 독서 많이 안 어려워져,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물론 저도 뭐 수능은 그래도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 독서보다는 문학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평가원 이거 보기 좋게 이제 짓밟아 버렸죠. 네,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항상 이제 수험생 분들한테, 제 학생들한테 파이널 때도 좀 강조를 했던 건데, 요번 연도의 경향성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문학이 어렵고 독서가 쉬운 건 맞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능 때 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해 놓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독서 어려운 거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. 독서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해둬야 된다. 그래야지 수능날 당황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. 그래서 2027 수능을 준비할 때도 이제 6월, 9월이 나오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예측은 할 수 있어요. 예측은 좋습니다. 예측은 어쨌든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나, 문제는 계측이 아니라 기대를 하는 거예요.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,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, 이런 걸 투영해서 예측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, 한두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대비가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2027 수능을 볼 때는 정말 얼마든지 평가원은 이 뒤통수를 후릴 수 있는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의 시험지를 다 좀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. 물론 이제 학습 상황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시험지에 좀 더 가중치를 둘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생각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두 번째로 공통은 공격수고 선택은 수문장이다,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유를 좀 해놨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 과목은요 우리 점수의 공격수, 즉 고점을 보는 애들입니다. 공통 과목 공부는 우리의 점수의 고점을 보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와 반대로 선택 과목은 수문장입니다. 어디에 수문장이야? 저점, 그러니까 하방의 수문장인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, 내가 정말 고점을 많이 보고 싶어. 그러니까 1등급 최상위권, 2등급 상위부터 1등급 최상위권까지를 좀 노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공통 영역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고요.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한 3등급, 2, 3등급 나와주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 과목부터 마스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번 수능에서 점수가 훅 떨어지신 분들은 뭐 독서나 문학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겠지만 대부분의 이 점수가 훅 떨어진 사람들은 이 선택 과목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수능 날에는요 선택 과목이 말려버리면 굉장히 멘탈적인 데미지가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점수의 저점을 방어를 잘 하려면 선택 과목부터 좀 잘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. 뭐 원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학습 잘 해주시는 거고,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풀을 넓혀 주셔야 되고요.
문제 또 화작 있네. 화작 같은 경우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언매에서 이제 언매 어려우니까 그냥 편한 화작 하자라는 마인드로 와서 그런지 화작 공부를 굉장히 안 해요. 화작 뭐 시험날 집중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. 근데 이게 화작은 공부를 안 했을 때 이 시험장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단 말이야. 그럼 그 멘탈적인 데미지가 공통 영역에도 미치면서 이제 점수의 하방을 열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2027 수능을 대비하실 때는 고점 많이 노리시는 분들은 공통 과목 당연히 물론 이분들도 점수의 하방 보완해내니까 선택 과목도 하셔야죠. 네, 둘 다 잘해야 된다면 이 점수의 하방을 일단 보완하려면 선택 과목부터 열심히 좀 정복을 해주셔야 되겠다. 2026 수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. 평가원은 CPU가 아닌 GPU를 원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CPU와 GPU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? CPU는 정교합니다. 계산이 굉장히 정교하고요. 하나의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내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에 비해서 GPU는 CPU에 비해서는 계산 능력이 좀 딸려. 그러나 CPU보다 GPU가 갖는 장점이 뭐냐면 단순한 문제, 엄청 많은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CPU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문제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푸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GPU는 쉬운 문제 여러 가지를 빨리 풀어내는데 장점이 있는 거죠. 근데 평가는 뭘 원한다고? GPU를 원한다고. 그러니까 이게 논술 시험이 아니에요. 수능 국어는 한두 세 문제, 어려운 문제 몇 가지 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하나하나 고민해갖고 정교하게 풀어내는 그런 국어 시험이 아니고요.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건 한 문제당 사실 한 1분 40초 꼴. 근데 지문 읽는 시간 다 빼면 사실상 1분 안쪽으로 문제를 다 커트해줘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60초 내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니까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수능 조금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수험장 가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결국 국어는 시간 싸움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정교한 독해, 정교한 판단 당연히 중요하죠.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건 많이 전부는 아니에요. 시간 관리라던가 속도, 속력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.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45문제 한 문제 한 문제는요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 풀릴 만한 문제들이에요. 거기에서 45문제 중에 진짜 막 30분을 고민해도 모르겠는데 이럴 만한 문제는 없다고. 근데 문제는 뭐야? 다 시간을 조금 소모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굉장히 급박하게 풀어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? 정교함 당연히 따져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정교함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 시간, 속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정확하게 푸는 거 중요합니다. 근데 정확하게 푸는 거 이상으로 평가원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속도입니다. 속도 빨리 푸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.